상가부터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원룸이나 아파트를 먼저 시작하는데 왜 하필 상가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대출 쪽에 있었거든요. 상가 중개를 하기 직전에는 은행 담보대출 영업일을 했습니다. 대출 상담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보대출 영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개 영업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되면 전담할 지역구가 배정이 되는데, 배정받은 지역구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정장에 구두 신고 전단지 같은 설명서를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일일이 방문해서 드리면서 상품 설명도 하고 재소개도 하고 친해지는 그런 영업 방식입니다. 즉, 소장님들이 계약을 못하시면 대출 상담사들도 계약을 못하는 일종의 공생관계입니다. 공생관계 특성상, 또 한 지역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무 배정 방식 특성상 어느 부동산이 계약을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 또 어떤 소장님이 계약 컨트롤을 능숙하게 잘 하시는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한 지역구에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그 지역구 모든 부동산들의 분위기는 자연스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상담사들이 그 지역의 현재 부동산 경기 흐름세를 제일 빨리 또 비교적 정확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숲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건너서라도 지금도 대출 영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닥 알고 싶지 않아도 요즘 부동산 거래가 많네 적네 뭐 어떻네, 요즘 어디가 제일 금리가 싸네 뭐네, 정부 대출 정책이 어떻게 흐를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도 취급하시는 분들은 대출 상담사 분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하면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요새 다른 부동산들 거래 잘 되는지, 어디가 제일 잘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보통은 소장님 요즘 다른 부동산들도 다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말 안 해주고 넘어가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뢰도 이론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면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지역은 땡땡 부동산 소장님이 돈을 쓸어 담으시던데요. 아니면 요즘 이쪽 지역 거래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럴 때 광고 좀 팍팍 때리세요. 이런 식으로 도움되는 정보도 줍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막 잡상인 대하듯이 냉랭하게 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계약 잘하는 부동산 소장님들 공통점이 대출 상담사들한테 대체로 잘해줍니다. 영업하러 오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는데 손님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종의 거래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때 담보대출 영업하면서 느낀 게, 아파트 중개는 별로 승산이 없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매일같이 부동산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계약 잘하고 못하고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입지해 있는 많은 부동산들 중에 목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터줏대감 몇 군데만이 그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의 계약을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상가 하시는 분들은 상권분석, 입지분석 관련된 책을 한 권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게 중개업은 서비스업이니까 입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전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전문도 입지 영향이 거의 80%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한 지역구에 대략 400개에서 600개 가량의 중개업소가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중에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한 건이라도 계약하는 곳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건요. 목 좋은 자리에 있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베테랑 소장님이 그 단지의 거의 모든 거래를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중개시장이 오히려 초보들, 특히 소자금을 가진 분들이 접근하기에 승산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 좋은 부동산 자리를 얻으려면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쳤다고 장사 잘 되는 자리를 내놓습니까? 보통 아파트 전문으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들 보면 부부끼리, 가족끼리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이 우연히 먼저 차렸다가 해보니까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 친지들한테 자격증 준비시켰다가 옆에 점포 임대 나오면 그것까지 잡아서 부동산 하나 더 껴서 사실상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수입이 짭짤한 지역이면 자격증 빌려서라도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눈앞에서 보니까 아파트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가했습니다. 이유가 단순하긴 한데, 사람들이 상가를 하기 전에 먼저 원룸이나 아파트를 해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상가가 다음 단계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주거용 중개를 해보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상가부터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라는 매물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생소한 매물이거든요.
주거용은 누구나 임차든 자가든 몇십 년을 살아봤다 보니까 중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가 브리핑을 해보라고 하면 대충이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안내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여야지 브리핑이 됩니다. 손님이랑 대화도 통하고요. 그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용과 상가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중개는 출발선이 뒤쪽에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공 쌓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늘 이야기해왔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3개월 정도 계약이 없으면 심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거든요. 6개월 정도 되면 어김없이 그만둡니다. 제대로 해왔다면 조금만 있으면 계약이 될 타이밍에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잘 견뎌왔는데 하필이면 시장이 비수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6개월 정도 혹한기를 더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